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13년 신세계가 중구 혁신도시의 복합 개발 사업 부지를 매입한 이후 10년 만인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한 첫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첫 삽은 뜨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신세계가 매입한 울산 중구 혁신도시의 신세계 복합개발부지.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울산시가 신세계의 지구 단위 계획을 조건부 수용하고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나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첫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10년간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거라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결국 오피스텔을 포함한 2개 동의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세계 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서 신세계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신세계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신세계가 건축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 계획을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서류도 지금 현재 들어온 것도 없고요. 문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고 어떤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희하고 접촉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세계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경제성과 타당성 등 다방면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 시점을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허가 관련에 대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요. 시점이나 이런 건 아직 미정입니다. 간단하게 오픈하는 문제는 또 아니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사업의 향방은 모두 신세계 측의 결정에 달린 셈인 겁니다. 행정과 정치계에서 신세계 복합개발의 빠른 착공을 호언장담한 만큼 지난 17일엔 주민들이 직접 행정기관과 정치인들에게 인허가 신청 촉구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중심사업지예요. 신세계 옆에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마차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외부로 나가야 하는 형편이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난해 신세계 복합개발 사업의 첫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결국 사업이 또다시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원희룡, 나경원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울산 방문에 이어 이번 주말에는 한동훈 후보가 울산을 방문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와 진종우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과 함께 국민의힘 울산시당을 방문해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어제부터 이틀간 모바일로 진행되며 21일과 22일 이틀간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그리고 같은 기간에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제5대 총장으로 부임한 박종래 신임 총장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성장해온 울산과기원이 이제 제2의 도약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임 인사차 어제 JCN 울산중앙방송을 방문한 박종래 총장은 그동안 울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울산과학기술원이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제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명예교수인 박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 4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약속했던 울산 초등학생과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과 손주돌봄 수당신설 공약이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초등학생 약 6만 7천 명이 시내버스 무료 혜택을 받게 되며 약 5만 7천 명의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 혜택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부터 2세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울산시가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밝힌 울부심 생활플러스라는 추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울산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울산 시민들의 소비 패턴과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의 변화에 대해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분석 자료를 여러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역을 맡은 울산연구원은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울산시가 자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통신사 유동인구 등 민간 데이터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울산 시민의 대외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 주민은 남구 거주자였습니다. 소비 건수나 소비 금액, 비율 모두 남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울주군과 중구, 북구, 동구의 순을 보였습니다. 동구와 남구의 소비 비율은 약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 같은 소비율 차이는 남구 거주자가 30만 명인데 반해 동구 거주자가 15만 명으로 두 지역 간 인구 차이가 2배가량 나는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울산 시민의 소비는 전체 소비 금액 기준으로 관내 소비가 약 80.1%에 달하고 관외 소비가 약 19.9%로 관내 소비가 압도적입니다. 울산 시민의 소비 중 관내 지역에서 가장 소비율이 많은 연령대는 40대와 50대로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그만큼 대외적 활동량이 많은 40, 50대가 소비 면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은 25,200여 명에 달하고 특히 조선업 호황으로 동구 지역 거주 외국인이 8,2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동구 지역 외국인 국적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 국적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계 중국인과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중국 국적자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 국가정원 인근 태화동과 사무동에 유입된 전체 유동인구 중에는 50대 연령층의 방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받고 나서는 휴일날 방문객들이 일부 감소하면서 오히려 평일에 관내, 관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이후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이전에 비해 3% 정도의 소비 매출 증가를 보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10월 신보교차로의 개편 전후 상권 매출 분석에선 교차로 개편 이후 보행 구간이 늘면서 상권 매출에 소폭 상승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도출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해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2024 울산 조선해양축제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축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 행사에는 동구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연과 불꽃쇼 등이 펼쳐졌으며 오늘과 내일은 울산 조선해양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기발한 배 콘테스트가 열려 174팀의 참가자들이 겨룹니다. 또 축제 기간 선상 투어와 해양 레포츠, 드론 축구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울산시로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미혼모의 집 물풀회가 어제부터 임산부 상담기관으로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과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미혼모의 집 물풀회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에게 양육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 1308을 이용하면 되며 24시간 비밀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근 2년간 경찰에 접수된 울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가 4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입건한 전세 사기 사건은 132건으로 피해자는 463명, 피해액은 59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울산시가 파악한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은 130여 건으로 오피스텔이 98건, 아파트 16건, 다가구 12건, 다세대 4건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 북구보건소의 민원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북구보건소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보건증 발급이나 신체 검사, 각종 진료와 접종이 모두 중단되며 증명서 재발급은 북구청 1층 주민자치과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오늘은 이재철 울산연예예술인협회 회장과 함께 올해로 34회차를 맞은 고복수 가요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울산예술인 총연합회, 줄여서 울산예총회는 여러 단체가 있죠. 그 가운데서 울산연예인협회 17대 회장이신 이재철 회장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쯤 보는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14대 회장, 15대 회장이어서 17대 회장이세요. 이재철 회장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문화와 예술 사랑하시는 시민들께 간단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J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연예예술인협회 회장 이재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세 차례 회장을 하시는데요. 자, 이번 임기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추진하실 건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 협회 회원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한 번 더 힘을 받아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협회는 현재 울산 시민에게 대중예술로서의 즐거움을 드리고자 고복수 가요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다 나은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또한 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대내적으로 많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활동 많이 하시죠. 울산 연예인 예술인협회 이 단체에는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협회는 반세기 역사를 가진 협회입니다. 반세기나. 네네. 5개 분과로 나뉘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고복수 가요제와 같은 울산 대표 축제들의 음악을 연주하는 분들이 저희 연주 분과에 소속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울산을 대표하는 가수분들이 소속된 가수 분과, 그다음에 연기자들과 진행자들이 소속된 연기 분과, 예. 무용인들이 소속된 무용 분과, 그리고 작사 작곡 같은 창작 활동을 하시는 창작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5개 분과군요. 자,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울산 연예예술인협회 하면은 고복수 가요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네. 올해도 고복수 황금심 가요제가 열릴 텐데 네. 8월 달에 열린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일정 네. 알려주시고요. 이번 대회는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그런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우리 고복수 가요제는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네.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저희 고복수 가요제는 매년 많은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가수를 꿈을 꾸고 있는 도전자들의 열정으로 예. 울산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대한민국 가요를 빛낸 올해의 가수를 선정해 고복수 황금심 가요 축제로 다수의 인기 가수 초청 공연과 시상식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고복수 황금심 선생님은 우리나라 1세대 스타 부부입니다. 예. 또한 8월 31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본선 진출자 10팀의 열띤 경연과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이 함께하는 제34회 울산 고복수 가요제가 진행됩니다. 예.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고복수 가요제 사회하면서 네네. 돌아가신 고복수 선생님의 아내이신 황금심 여사, 네네. 예, 그분과 공연도 하고 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오시겠죠. 네, 맞습니다. 해마다 오셔서 예, 축하해주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예. 자, 이제 고복수 가요제, 목포에 난영 가요제가 있는데 우리 고복수 가요제가 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역사도 오래됐고 네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힙합을 좋아하면서 좀 우리 트로트가 시들하는 듯 하다가 요즘 다시 트로트가 뜨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고복수 가요제 출신 인기 가수가 몇 분이 있죠? 누구죠? 지금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2024년도 미스 트롯 3에 선으로 선정된 배아연 씨와 예. 그다음에 미스트롯 1에 출연한 장혜주 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 방송에 방영되는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에 출연한 소울이라는 가수도 우리 고복수 가요제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봐야 되겠네. 좀 안 봤는데 봐야 되겠네요. 네네. 김두겸 시장이 꿀잼 도시 만든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재철 시장도 울산 연예 예술 쪽에서 힘을 좀 많이 보태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울산의 오페라 하우스 등 K-팝 사관학교 등 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협회에서도
우리 시장님 하시는 일에 많은 노력과 힘을 보태고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까요? 네네. 우리 울산 연예예술인협회는 늘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복수 황금심 가요축제와 제34회 울산 고복수 가요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네. 달이니까요. 행사 준비 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울산 연예예술인협회 17대 회장이신 이재철 회장을 잠시 만나봤습니다. 울산 지역의 학교 폭력은 감소 추세인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이상 조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권순용 시의원의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학교 폭력 접수 건수는 지난 2022년 1,278건에서 지난해 1,26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중대조치 비율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 대상자 비율이 지난 2021년 21.7%에서 2023년 22.7%로 증가했고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조치 비율도 2021년 1.9%에서 2023년 2.8%로 증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정보 취약 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입 화상 상담을 운영합니다. 이번 화상 상담은 원거리 또는 정보 취약 지역에 사는 수험생들에게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과 대입 정보 제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동구와 북구, 울주군 지역고등학교 11곳의 학생 114명으로 상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중구에 위치한 약사동 제방유정 전시관이 여름방학 가족 체험 프로그램 약사동 도시농부를 오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합니다. 약사동 도시농부 교육 프로그램은 사적으로 지정된 약사동 제방에 대해 알아보고 텃밭 상자에 상추 모종을 심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시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를 통해 선착순 40가족을 모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어제 남구 달동에 있는 공사 소유의 공동주택 유효기간을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무상 제공받은 163제곱미터의 공간을 울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제2교육장으로 만들어 오는 9월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울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과 자기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